여당이 대선 경선 투표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투표전 돌입과 동시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 측을 향해서 이 거센 공세와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재판에서 소위 무료 변론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고요. 이 의혹은 송두환 청문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금액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예 돈을 받을 생각을 안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저는 결론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그 후보님 행위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은 저는 이게 거의 탄원서 성격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탄원서에 연명해서 내는 정도다. 자, 결국에 이재명 후보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단 중 전관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변호사죠.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라고 밝힌 셈이 된 건데 이재명 기자. 자, 야당에선 이걸 두고 정치 사건에서 송두환 변호사가 100만 원 이하로 받아본 적이 없는 고액 변호사인데 왜 이재명 후보에게 무료 변론을 해줬느냐를 두고 어제 공세가 거셌죠. 그렇죠. 이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출신이죠. 그렇다면 정관으로만 따지면 뭐 어느 변호사 못지않게 굉장히 뭐 많은 수임료를 받아야 정상적인 건데 과연 어제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상고 이후 보충서 등에 이제 본인이 서명을 해줬죠. 그것이 이제 변론 활동이냐 아니냐 이거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송두환 후보자는 변론 활동 생각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탄원서 정도에 본인이 서명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 이것이 변론 활동이라고 그러면 뭐 100만 원 이하라는 건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워낙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민변 회장 출신이죠. 그만큼 이제 그 정치적 무게감, 어떤 법 쪽에서 무게감이 남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만약에 그것이 변론 활동이다 이러면 사실은 뭐 청탁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단순히 돈만 수수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자체, 재화 자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제 변론 활동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계 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질문했던 이수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 판사 출신인데 오히려 이제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냈었고 또 이제 국민의힘의 법조계 의원들은 상당히 이제 그것을 무료 변론이다. 굉장히 고액의 변론 활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조금 이제 또 법조계의 판단 혹은 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까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이게 참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통상 여야의 찬반의 의견이 극한 대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무료 변론 의혹은 여당 내부에서 먼저 의혹이 제기됐다는 거죠. 이낙연 후보와 이낙연 캠프 측에서 수십 명에 달했던 변호사들이 전부 다 무료로 이재명 후보를 변론했던 거냐 아니면 혹은 기업 등이 대납을 해준 것이냐라는 의혹 제기를 한 상황에서 명확한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이재명 기자, 이 송두환 변호사 말고 다른 십수명의 변호사들은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비를 냈는지 여부가 확인됐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누군가가 제3자가 혹은 기업이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했잖아요. 그럼 대납 의혹은 어떻게 된 건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밝힌 게 있습니까 현재?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거죠. 다른 변호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고 이후 보충서 등에 송두환 후보자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의 이름을 올렸죠. 그런데 과연 그 변호사들에게 다 현금을 다 그만큼의 그러니까 변론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느냐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송두환 후보자를 시작으로 나머지 의혹들이 좀 밝혀지지 않나 싶은데 전 여기서 사실 먼저 좀 어떤 의혹 혹은 내지는 이제 송두환 후보자의 발언에서 약간 의문을 제기한 건 뭐냐면 이것이 변론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조금 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떠나서 송두환 후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이재명 지사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전혀 없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변론소에 서명을 했냐고 물어보면 본인이 민변 회장 출신이고 또 이재명 지사가 민변 출신이죠.
그러니까 민변은 일종의 관행처럼 자신의 회원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회장 단위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 주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재명 캠프의 박주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참 여기서 민변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뭐 이런 이제 의도에서 출범한 법조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것이 정의로우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민변 출신이면 우리도 그냥 의례적으로 참여했다. 과연 이런 게 정당한 건가 이런 의문이 저는 굉장히 들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저 어제 청문회 자체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서 국가위원장으로서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건데, 과연 이것이 민변에 만약에 그런 관행이 있다면, 그래서 그냥 내 편이면 변론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 이런 것이 나름대로 그 내부의 문화라면 그런 분에게 국가 전체의 인권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저는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적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묘하게 송두한 청문 보고서와 관련해서 이분의 어떤 자질에 대한 검증 논란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과 같이 맞물려서 투트랙으로 논란이에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지 있고 헌법재판관 퇴임 후 바로 사건 수임 정관 이후 문제가 있다.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인권정책 현안 해결 가능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라고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